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입시 정보입니다. 오늘은 입시 초보 학부모 가이드 영상 대신 이번 수능 시험에서 나타난 탐구 과목에서의 원점수별 등급대를 통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대비책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이 국어와 수학, 특히 미적분 과목이 매우 어렵지만 그와는 반대로 탐구 과목이 매우 쉽게 출제되었는데요. 오늘은 탐구 과목이 이렇게 쉽게 출제됨으로써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준비했던 학생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한 대비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들을 제외하곤 수시 전형 위주로 전략을 짜서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중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전체 과목의 수능 등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능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4개 과목 중 2개 혹은 3개, 그리고 최상위권인 의치 한약수는 4개 과목까지 요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학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보통 2개 과목만 준비하면 되며 많으면 3개까지 준비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만약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개만 반영되는 학교를 진학하고자 한다면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조합하는 수능 과목 카드가 영어와 탐구입니다. 3개 과목을 요구하는 학교라면 인문계열이면 이 조합에서 국어를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연계열 학생들 역시 2개 과목을 요구한다면 영어와 탐구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3개 과목을 요구한다면 수학을 가장 많이 선택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 등급 중 탐구 상위 한 과목 반영 시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의 평균 등급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 등급이 인문과 자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탐구 과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구 2과목 반영 시에도 영어는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인문 계열에서는 탐구 과목이 2번째로 높게 나타나지만 자연 계열에서는 국어 과목과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올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와 미적분의 난이도가 높아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 2개 과목을 요구하는 학교를 지원했던 학생들은 언제나 그랬듯 영어와 탐구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탐구 과목에서 난이도가 너무 쉽게 나와 통상적으로 30점 중반대면 적어도 3등급 정도는 했어야 했는데 4등급 이하로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적신호가 켜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는 일단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각 점수대 초반이나 후반 학생들은 같은 등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어에 의한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 봅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탐구 과목일 텐데요. 이번 탐구 과목에서의 원점수별 등급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탐 과목부터 살펴보자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과목에서의 1등급 원점수 등급 컷은 모두 만점입니다. 최근 이 개념과 비교해봐도 이번 시험이 매우 쉬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등급 등급 컷은 생활과 윤리 47점, 한국지리는 46점이지만 윤리와 사상은 2등급이 없습니다. 1등급 학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2등급 학생이 이렇게 사라진 것인데요. 윤리와 사상은 1등급 아니면 바로 3등급으로 나와서 윤리와 사상에서 2등급을 목표했던 학생들은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정시 전형보다 수시 전형 중심으로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모의고사 사탐 과목에서 만점을 기대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만점은 아닐지라도 2등급 혹은 3등급 정도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한다면 이번 수능에서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개 과목 합 4등급 이내의 기준을 갖춘 학교를 지원하고 수능 최저 과목으로 사탐 선택 시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다면 최저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지리 2등급 등급 컷은 46점입니다. 3등급 등급대를 보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모두 40점대가 3등급대입니다. 한국지리는 그리 큰 차이는 없지만 아무래도 생활과 윤리 과목의 응시자 수가 사탐 과목에서 많은 편인데 이번 수능에서 3개만 틀렸어도 3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과 윤리와 더불어 가장 많은 응시자 수 과목인 사회문화 과목 역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원점수 등급 컷이 상승했습니다. 3등급 컷은 지난해와 비슷해 보이지만 2등급 컷이 41점이라 사회문화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과목으로 설정한 학생들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과탐 과목을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과탐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물리와 화학이기 때문에 이 두 과목으로 수능 최저를 설정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응시자 수에서 알 수 있듯이 올해 응시자 수가 가장 많은 과목은 지구과학으로 응시자 수 15만 6,681명, 그 뒤로 생명과학 응시자 수는 올해 14만 7,298명, 그리고 물리학 응시자 수는 6만 3,162명, 화학은 5만 8,520명입니다.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응시자 수가 물리와 화학보다 약 3배 정도 많습니다. 난이도도 더 쉽고 응시자 수가 더 많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통상적으로 이과 학생들은 수능 최저 과목으로 대개 설정합니다. 올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의 등급대별 원점수를 보면 생명과학은 47점의 1등급 등급컷이고 이 개념과 비교해봐도 5점이나 높았고 2등급 등급컷 역시 42점으로 이 개념과 비교해봐도 3점이나 높았으며 3등급 컷도 39점으로 이 개념과 비교했을 때 3에서 4점 더 높았기 때문에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40점 초반대로 목표를 현실적으로 2등급 정도로 잡았다면 3등급까지 나오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구과학 역시 1등급 등급컷은 47점으로 생명과학과 마찬가지로 지난 2개년과 비교해서 4에서 5점 정도 높았으며 2등급 등급컷은 생명과학보다 2점 높은 44점입니다. 3등급 등급컷은 38점으로 2개년과 비교했을 때도 4에서 5점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만약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에서 2개 과목을 요구하는 학교를 지원했던 학생들 중 2개 과목 등급합 4등급 이내를 지원했던 학생들은 무조건 영어가 1등급이 나와야 최저를 맞추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2등급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다면 만점이 아닌 이상 최저 충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연계열에서도 역시 수능 최저 과목으로 생명과 지구를 가장 많이 선택하므로 영어가 1등급이 나온다면 2개 과목 등급합 4등급 이내 학교를 지원했다면 30점대 후반까지는 나와도 되기 때문에 문제 없겠지만 영어가 2등급이 나오게 된다면 지난 2개년을 비교했을 때 30점대 후반에서 딱 40점 맞으면 2등급이 나와서 안정적이었지만 40점 중반은 기록해야 안정적인 과탐 과목에서의 2등급은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내년 수능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탐구 과목의 난이도가 낮게 출제되기는 어렵겠지만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기조가 쭉 이어진다면 탐구 과목을 수능 최저 과목으로 설정하는 학생들은 그 기준을 조금 더 올려서 적어도 40점 중반대까지는 목표를 올려 2등급을 설정해 놓고 영어에서도 역시 2등급 정도는 나와야 2개 과목 합 4등급 이내이거나 적어도 5등급 이내인 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은 긴급 편성으로 올 수능에서의 탐구 과목 난이도 하락으로 인한 중위권 학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대한 예상 컨텐츠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희망했던 학교 모두 다 합격 통보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